안녕하세요. 텍 세미나의 핵심을 읽어주는 토크 IT 세미남 고승 PD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프로덕트 매니저인 PM이나 프로덕트 오너인 PO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남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 원칙의 저자들과 함께 PM이란 직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PM이란 것은 해보니까 이거는 후천적으로 양산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뭐가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것 같다. 자, 하나, 둘, 셋! 와, 타고난 기질이 있다? 자, 그럼 각자 딱 하나씩만 어떤 타고난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PM은? MBTI 중에서 좀 파워 J들이 좀 더 잘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네. 계획적이어야 되는 일이라서. 네. 데이터 각자랑 비슷하다. 데이터 각자도 J던데. 네. 비슷합니다. 네. 저는 뭐 MBTI로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만나는 거에 주저 없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관계자들이 바뀌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거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되게 많은데 어쨌든 고객을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 함께하는 메이커를 설득해야 되고 이 메이커와 합이 맞아서 다음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다 생각이 되면 일단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설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네네. 보이지 않는 저 고객 한두 명도 아니고 성향도 다 다른 저 군집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그 시작이 저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에 노력을 쏟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네네. 사람들은 타고난 거 아닌가? 타고난 거? 네. 사실 예전부터 이 직무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냥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됐든 개발이 됐든 사업적 요구사항이 됐든 근데 그 직무 타이틀의 프로덕트 오너냐 매니저냐는 사실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설명드릴 때 하는 말은 많은 구성원들 중에 그냥 대표로 이 가설을 들고 미래에 먼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 알고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경우의 수를 던져봐야 아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이니까 이 나온 것 중에 앞면이면 어떻게 할 거고 뒷면이면 어떻게 할 건지를 안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앞면이 나왔을 때 주는 임팩트와 또 거기에 미치는 다양한 사이드 임팩트들이 있을 거고 이 중에 경중을 따져서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 또 다시 미래로 가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설을 가지고 미래에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가설을 검증하고를 반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선을 쫙 이어서 그린 한북 그리기로 이르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서 여기가 맞겠다를 찾아가는 과정에 고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고객이 아니라 고객으로 빙의해서 그 고객이라면 이런 것들이 어떨까를 고민해주는 역할이지 뭐 예전부터 하는 일 개발자랑 일하고 디자이너랑 일하고 사업 이해관계자랑 일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네네. 똑같은데 조금 더 딥하게 내려가서 고민을 해서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IT 이제 인더스트리의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의 어떤 뭐 간단한 정의는 IT 회사가 이제 유저들이 쓰고 심지어 돈까지 내고 싶은 제품의 모습이 뭔지 그거에 대한 좀 청사진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실제로 밑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워킹하는지 가설 검증을 하는 걸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다루는 제품 조직과 그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조직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저는 항상 궁금해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아무래도 기술 베이스의 프로덕트를 우리가 런칭을 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업에서는 고객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야죠. 네. 그러면 프로덕트 조직은 돈 안 버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사업에서 원하는 수치를 도달하기까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단기적으로 보면 빨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금씩 들어오더라도 이게 점점 채워져서 더 큰 가치를 근데 그 가치의 방향은 역시 C레벨, 투자자 아니면 또 사업 기획자 이 모든 분들과 온라인을 맞춰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합하는 것 같아요. 네네. 통상적으로 제품 조직들은
보통 제품 내 어떤 전환율 지표들을 바라보고 저희가 성공 지표들을 많이 설정하게 되고 사업은 아무래도 돈을 매출로 지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제품 내 어떤 지표들이 사실은 다 매출이랑 연결은 되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KPI로 이제 설정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제품적인 지표의 성장이 사업의 매출적인 성장이랑 사실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수준이 혹은 지표가 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품하고 사업이 그럼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지표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전사적인 그런 것들은 좀 CEO라든지 경영진에서 전체 조율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역량 있는 경영진들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투자하시는데 아쉽게도 모든 조직들이 그러진 그렇죠.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잘 찾아가는 것도 사실 PMPO의 상당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케이. 예. 엔카라는 조직은 그런 조직입니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물리적인 제품보다 디지털 제품인 서비스를 다루어야 되는데 PM의 관점에서 디지털 제품과 물리적 제품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물리적인 제품을 한번 만들면은 뭔가 바꾸기가 어려운데 디지털 제품은 바꾸는 게 상당히 쉽고 하고 유저들의 행동이 기록이 상당히 잘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만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샀는지 안 샀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얼마나 만족해서 이걸 잘 타고 있고 하는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차를 뭔가 더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거의 어떤 뭐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것도 뭐 1년 주기인 이런 이유도 그런 이유고 아무리 작은 제품이라고 해도 이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뭐 3D 프린팅이라 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매몰 비용이 적어졌지만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디지털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저희가 처음에 내는 제품에 대한 어떤 리스크의 부담감도 덜하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디지털 풋프린트가 제품에 남다 보니까 유저의 생각을 저희가 구석구석 알 수는 없어도 이제 관찰되는 현상적인 그 유저의 행동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데이터가 저희로서는 많은 실마리를 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약간 GPS 가이드까지는 아니어도 좀 가이더의 경로가 길이 보이는 그런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네. 저는 지표를 이제 주기적으로 보는 시간을 좀 미리 잡아두고요. 네.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면은 이제 지표를 모니터링이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려는 숫자들 이제 핵심 숫자들을 좀 정해놓고 그거를 아예 그냥 반복 일정으로 만들어서 그 주기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센싱 감을 좀 가지기 위한 거고 어떤 지표들에 대한 어떤 감이 어느 레벨로 머릿속에 여러 숫자가 이제 체내화되면은 뭔가 문제 정리할 때도 가설 수립할 때도 상당히 좋아요. 네. 뭐 어떤 명제들이 이런 것들을 머리에 잘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마치 챗GPT한테 필요한 어떤 베이스 데이터가 잘 들어있는 것처럼 제가 어떤 고민을 할 때 얘네들이 좋은 길로 잘 가이드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좀 지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다른 걸로는 우리 각자 하고 계시는 그 업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업에 매몰되다 보면 되게 간단하고 사소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가 웹사이트를 즐겨 쓰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앱스토어에 많은 앱들이 서비스 프로덕트가 있는데 좋든 싫든 다 써보는 거. 그걸 쉬지 않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좋으면 캡처하고 녹화 뜰 거 있으면 뜨고 왜냐면 그것도 뭐 리멤버도 그렇겠지만 올해 리멤버 버전 다르고 지난 6월 버전 다르고 프로덕트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고침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스냅샷만 보기 때문에 이들은 원래 리멤버는 원래 잘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 많은 프로덕트들이 계속 변천사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딘가 기록해 주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눈으로 익히고 감으로 익히려면 계속 다른 성장하는 프로덕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옆에 있는 동료인 것처럼 느껴야지. 그 과정을. 네, 그래야 이 변화가 왜 변화가 됐는지를 알지. 그냥 배고프다고 배달앱 시켜갖고 이렇게 이렇게만 해서는 그렇게 관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네, 변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이전에는 프로세스를 잘 잡는 사람,
그래서 업무 분장을 잘해서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이 각광받는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만들어야 되지? 또는 왜 중에서 이거보다 이게 왜 중요하지?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건데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연습한다면 충분히 직무 전환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개발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향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반대로 아직 주니어이신 분들은 스토리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획하고 실패하고 또는 본인이 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또는 서비스가 대기업에서 수주받아서 하지도 못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엔 리디자인 하는 걸 아무도 봐주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부딪혀서 남는 자기의 그 흔적들을 잘 아카이빙 하셔서 그걸로 소통하신다면 경력과 상관없이 그분의 스토리 때문이라도 아마 프로덕트 관리를 하는 직군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회가 많지 않을까. 아, 그것도 어떤 과정을 스토리 하라는 얘기네. 네네. 점점 더 이제 구매력도 늘어나고 본인의 취향이나 선호도 뚜렷하고 이제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 이제 소비 계층, 큰 규모 있는 소비 계층을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실버 세대이면서도 뭔가 시작을 하고 싶다라면 오히려 그게 어드밴티지가 본인이 유저이기 때문에 이제 공감 능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플러스일 수 있겠다. PM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해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프로덕트 매니저 원칙의 도서 관련 정보는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볼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